자, 기후변화입니다. 자, 기후변화는 두 가지 있습니다. 원인이. 지구, 내적. 지구, 내적. 자, 지구 내적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원인이라는 얘기고, 지구 외적은 지구 바깥에서 일어나는. 지구 바깥에가 뭐야? 우주지? 이거 천문학적이라고 해요. 천문학이라고 하죠, 보통. 자, 보겠습니다. 내적은 뭐냐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거. 지표면의 변화인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빙하 면적이 뭐하거나 증가. 숲이 어떻게 되면 줄어들면 뭐가 어떻게 돼요? 반사율이 증가한다. 자, 빛에너지가 들어왔어. 자, 그러면 반사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들어온 빛에너지가 고스란히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그럼 지구가 뜨거워질 이유가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면적이 증가, 빙하 면적이 증가하고 숲이 줄어들게 되면은 반사율이 증가한다. 자,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자, 중요한 거 얼음으로 할 때 쓰면 얼음, 빙하 다 똑같은 얘기죠. 얼음을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해요. 자, 실제로 얼음 보면 반짝반짝하지. 거울이 반사되는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얼음도 빛을 반사하는 역할이야. 그러니까 빙하가 많으면 반사가 잘 되겠지. 이거 실제로 스키장에서도 다 가능하잖아. 스키장에 니네 곡을 쓰지? 선크림 바르지?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외선이 내가 스키 타는 바닥에 있는 얼음에 반사돼서 내 눈깔로 들어와. 그래서 곡을 쓰는 거야. 눈을 보호하려고 곡을 쓰는 거야. 그냥 멋쟁이 때문에 간지나잖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반사되는 그 빛이 눈에 들어오면 실명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실제로 그거 못 느껴봤어? 하얀 색깔 페인트나 하얀 색깔 차에서 엄청난 강한 햇빛이 왔을 때 세차를 하거나 하면 눈이 부셔. 눈 진짜 아파. 그 하얀색이 되게 안 좋은 거거든. 그래서 빛이 강할 때는. 그리고 어쨌든 얼음이나 이런 거가 빛을 반사하는 역할이라서 곡을 쓰고 선크림 바르는 거야. 맨날 그래서 스키 타고 보드 타고 허물 벗겨지잖아, 뱀처럼. 그래서 빙하 면적이 증가하면 반사율이 증가하거든. 근데 빙하가 증가하고 있어 지금? 줄어들고 있지? 반사가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반사 못 시키고 빛에너지를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다고, 우리 지구가. 그러니까 어때? 지구 온난화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야. 자, 근데 쌤! 숲이 줄어들면 반사율이 증가한다. 반사율이 증가한다는 건 좋은 건데 그럼 숲이 줄어들어야 돼요? 물론 그건 아니고, 숲이 줄어들면 반사율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숲은 식물이잖아. 광합성 해 안 해? 광합성 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러면 숲이 줄어들면 빛이 필요가 없네? 반사율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지. 필요 없으면 나가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숲은 줄어들면 물론 요인마다 달라. 요런 요인에 있어서는 좋고 요런 요인은 나쁘다, 뭐 이런 게 다른데 그걸 합산해서 어쨌든 식물은 있어야 좋은 거야. 알겠어? 이해갑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화산활동은 화산재가 주인공이야. 화산재가 많으면 어때요? 빛을 막아주죠. 그걸 투과율이라고 해. 대기를 투과한다, 통과한다. 그 정도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빛이 못 들어와, 지구로. 알겠어? 그래서 더워지는 게 아니라 화가 납니다. 실제로 지구온도가 한 2도 정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저것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대기조성 변화도 마찬가지야. 이건 유명하잖아.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로 기후가 바뀐다. 그 다음에 수립분포 변화도 있어. 그 바다하고 육지의 약간 분포 변화. 여기 있었던 육지가 일로 가게 되면 이쪽이 건조한 기후가 돼버리는 거야. 육지가 있는 쪽이 건조한 거야, 무조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외적 왕별 겁나 중요해. 여기서 이제 너네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잘 들어, 나올 수 있어. 이게 아마 변별력 있는 문제 나올 거야. 자, 뭐가 변해? 기울기. 자전축의 기울기. 자전축의 기울기, 방향, 공전궤도 모양. 이것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 양이 달라져요. 그거에 따라
여름이야 만약에 여름인데 더 뜨거운 여름이 될 수 있고 더 선선한 여름이 되기도 하고 겨울인데 더 추운 겨울이 될 수 있고 겨울인데 따뜻한 겨울이 될 수도 있어요. 입사량에 따라 얘네들의 원인에 의해서 알겠어? 자 그래서 한번 요 세 가지를 배워볼까? 자 기울기 변화를 할 건데 하기 전에 자전축의 변화지 어떻게 보면 자 하기 전에 기본을 먼저 할게요. 기본이야 이거는. 이게 지구야 만약에. 근데 저기 보면은 적도 있지 적도. 이게 적도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게 자전축이야. 알겠어? 자전축. 자전축의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줄게요. 일직선으로 내려 그어. 요 각도가 자전축의 기울기 알겠어? 이게 현재 23.5도가 될 거야. 그럼 잘 봐. 자전축과 적도라고 하는 축은 같이 움직여 따로 움직여? 같이 움직이지. 왜냐하면 적도를 기준으로 자전축을 정해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도와 자전축은 같이 움직여. 그러면 자전축과 적도가 같이 움직인다면 만약에 이 자전축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줄어든다는 건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늘어나는 건 오른쪽 간다는 거지. 이거 자꾸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잘 봐. 여기에 만약에 태양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뭐가 있다고? 태양. 우리나라는 북반구예요? 남반구예요? 더 생각해야 돼? 생각할 필요 없죠? 우리 북반구예요. 알지? 왜 생각하면서 말하지? 왜 무서웠겠어. 어디 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셨어요? 자 내가 북반구만 색칠을 좀 해줄게요. 자 태양 에너지가 북반구에 영향을 주는 거와 태양 에너지가 밑에 쪽 남반구를 영향을 주는 걸 봤을 때 적도축이 태양에서 봤을 때 아래로 좀 깔려있지. 그러면 여기가 오픈되어 있는 거야. 여기가 태양의 입사량이 좀 더 많아. 그럼 이때는 북반구가 여름이야. 남반구는 겨울이야. 알겠어? 오픈되어 있는 쪽이야. 만약에 적도가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야. 자전축이 만약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틀어있어. 그럼 북반구가 겨울이고 남반구가 여름이야. 이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 기울기의 방향도 얘기하고 있잖아. 이해가? 이걸 통해서 기울기 방향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이번에 기울기, 즉 기울기의 변화를 볼 거야. 잘 봐봐. 현재 북반구가 어떤 여름이지? 여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남반구는 뭐라 그랬어요? 겨울이라고 말씀드렸죠? 잘 들어. 23.5도가 기울기가 살짝 더 늘어났어.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틀어진다고 했어 안 했어? 틀어지면 북반구는 태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맞아 틀려? 태양을 향해서 더 열려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더 뜨겁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 여름은 더 더운 여름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겨울은 뒤로 숨지? 뒤로 숨으니까 추워 안 추워? 추워! 그래서 더 추운 겨울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 여름은 개 덥고 겨울은 개 추워지는 거야. 아주 극강의 극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해가죠? 너무 자연스럽게 암기도 돼요. 각도가 커졌으니까 극강이다. 끝났어. 이해가? 쌤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됩니까? 얘네 공전하잖아. 이렇게 띵 돌잖아. 공전을 해서 반대쪽에 있어도 똑같은지 확인해보자고. 반대쪽에 있는 것도 해봐야지. 알겠어? 얘 그대로 자전축 방향 그대로 유지야. 이렇게 하고 이게 23.5 맞아? 그 다음에 북반구 표시해주고. 자 만약에 여기 있을 때는 북반구가 여름이지만 여기 있을 때 북반구는 겨울이에요. 맞습니까? 남반구는 여름이지 열려있어. 맞아? 자 그럼 봐봐. 이게 23.5도잖아요.
이게 만약 각도가 또 올라갔어.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가? 가면 북반구는 저 멀리 간단 말이야. 태양 쪽으로 안 열려 있고 이렇게 더 이렇게 뒤로 숨어. 북반구가 숨는다고.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 더 덜 받지? 이때 겨울은 개 추워. 그러면 여름은 더 덥지? 이게 일단 똑같아 달라. 똑같잖아. 이해가? 그래서 기울기의 변화가 커지면 극강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 자, 그럼 이번에는 23.5도였지만 각도를 좀 줄여볼게, 쌤이. 자, 각도를 줄이면 얘가 이 덩어리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지? 그러면 북반구는 열을 덜 받아. 왜냐면 뒤로 숨으니까. 그러면 좀 덜 여름이겠지. 좀 시원한 여름이 되겠고. 얘는 겨울인데 이렇게 왼쪽으로 가니까 얘는 이게 태양 쪽으로 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더 뜨거워지겠지? 그래서 얘는 덜 겨울이 되는 거야. 덜덜이야, 덜덜이. 알겠어? 얘도 덜덜이야. 이 얘기야. 그러니까 너네가 외우기가 쉽다고. 내가 원리를 정확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외우기도 되게 편하단 말이야. 기울기가 증가하는 자전축이 기울기의 변화가 하면 굉장히 뜨거워지고 추워지는 극강의 이제 연교차가 크다라고 뭐 보셔도 되겠지. 연교차가 뭐가 크다고? 그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다. 알겠어요? 진짜 이해가? 자, 그 다음에요. 기울기는 했다. 방향이 반대인 것도 했지. 사실 반대인 거는 그냥 결절이 바뀌면 돼. 그래서 딱히 볼 필요 없고요. 원일점과 근일점만 좀 알려줄게요. 원일점과 근일점 뭐냐면 태양이 이렇게 있었어. 실제로 지구가 공전하잖아. 그럼 정확히 가운데로 공전하는 게 아니라 살짝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전해요. 실제로 태양이 이게 지구가 여기 있을 수 있고 지금 여기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아까와 같이 적도 자전축을 그렸을 때 우리는 북반구만 볼 거야. 잘 봐요. 방향을 틀어서 봤을 때 북반구 여름이에요. 맞습니까? 이거는 겨울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여름인데 멀어 안 멀어? 이걸 원위점이라고 해요. 원일점. 무슨 점? 원일점. 멀다. 가깝다. 근일점. 원일점에는 여름인데 멀잖아. 그러면 덜 더워. 뭐 한다고? 덜 더워요. 거리에 따라서도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얘는 가깝잖아. 겨울인데. 그러니까 덜 추워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재미난 거 알려줄게. 만약에 자전축의 방향이 바뀌었어. 뭐 했다고? 이게 적도야. 이게 자전축. 이걸로 갈게. 봐봐. 북방면 지금 무슨 상태야? 겨울이지. 방향을 보니까, 그지? 겨울. 자, 이게 여름이지. 개춥지. 안 그래도 겨울인데 멀어. 더 겨울이야, 있어? 얘는 더 덥지? 더 여름이야. 근데 더 심각한 거 만들어줄게. 자전축의 기울기도 틀어져. 더 커져. 그러면 더 겨울이야. 더 여름이야. 은나 빙하기, 은나 폭염기, 말 같지도 않고 이게 겹칠 수도 있어요. 주기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방향에 따라서도 중요하고요. 기울기 방향도 중요해. 알겠어요? 기울기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도 중요해. 이게 만약에 다 악의 순환고리에 들어가면 거의 멸종이라고 보셔도 돼요. 야,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추운데 더 추워. 그래서 심지어 더 추워. 더 여름이야. 죽어나겠지. 이해갔습니까? 자, 과거의 기후변화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나이테, 빙하연구, 화성연구 요 세 가지만 배울게요. 나이테는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저 나이테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생기거든? 근데 성장 속도를 알 수가 있어. 자, 간격 자체가 여기서 요 정도 간격이 한 거랑 여기서 요 정도 간격인 거랑 얘가 성장이 더 빠른 거 아니야?
똑같은 기간인데 더 멀잖아. 더 성장 속도가 빠른 거야.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엔 그걸 기억했어요. 나무가 성장 속도가 빠른 게 만드는 방법 하나. 온난하고 비가 많이 내리면 돼. 수증기가 많으면 돼. 물기가 많으면 돼. 했어? 그래서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을수록 생장 속도가 빠르면 나이트의 간격이 넓다. 생장이 빠르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어? 나무를 잘랐을 때 나이트를 보고서 어느 방향 쪽에 물이 있는지 알 수 있어. 그래서 무인도 같은 데에서 물을 찾는 방법이야, 방향을. 알겠어요? 근데 나이트는 1만 년 전에서 수십 년 전까지의 기후까지밖에 못 알아내. 얘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가 저만큼 산다는 얘기지. 만년 되는 나무도 있어. 되게 오래된 나무도 있어, 저거보다. 알겠어?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자, 빙하 연구를 하고 있는데 빙하 코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빙하 코어 있어. 여기 있다. 빙하 코어라. 이씨, 여기다 적어주지, 여기다 적어줬어. 빙하 코어 중요하다. 빙하 코어가 뭐냐면요, 그 빙하 얼음이 이렇게 크게 있어. 그러면 원기둥 모양의 철판이 있어. 그거를 찍어서 빼면 그 안에 이제 원기둥 모양의 빙하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걸 분석하는 거야. 그게 빙하 코어야. 이해갔어? 그러면 빙하라는 것은 빙하기 때 생긴 거야. 언제 생겼어? 빙하기는 갑작스럽게 생기지 않았어? 뭐 동물들한테 저기요, 한 1년 뒤에 빙하기 올 거예요, 대비하세요, 이렇게 알려주고 생겼나? 갑작스럽게 온 게 빙하기 아니야? 그러니까 대비를 못하고 얘네가 바싹 얼었어. 그러니까 공기들도, 그때 공기도 바싹 그 안에 갇힌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기방울을 분석하게 되면은 대기 성분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세요? 자, 빙하코에는 1년에 몇 개씩? 한 개씩 형성된 층이 있다. 거의 나이트랑 비슷하죠? 근데 얘는 몇 년 단위? 수십만 단위. 외워주세요. 나와요. 몇 년 단위까지 알 수 있는지 알아주세요. 화성 연구는 쉬워. 그냥 뭐 꽃가루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시상화석 같은 걸로 서식 환경을 알아낼 수 있겠죠? 이건 수억 년이야. 화석이라서 그래. 알겠어? 자, 과거의 기후 변화인데요. 이건 볼 거 없어, 사실. 그냥 그래프를 한번 봐볼게. 40만 년 동안 기후 변화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반복이지? 뭐 주식도 아니고. 이게 기후 변화가 있었다는 게 뭐냐면, 얼었을 때도 있고 녹았을 때도 있고 얼었을 때도 있고 녹았을 때도 있고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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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완벽하게 여러 차례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기온 변화를 봐봐. 또 아주 마찬가지야. 올라가고 있지 지금? 뭐 그런 얘기다. 알겠어요? 그래서 계속 빙하기 간빙기가 반복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좀 다르잖아. 우리 돼질 수도 있다고. 알겠어?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지구 온난화는 다 알 거예요. 너나 유명한 거라서. 자, 뭐가 많아졌어요? 온실기체. 뭐라고요? 온실기체가 좀 많아지는 현상이다. 온실기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여기 써있긴 해요. 자,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를 합니다. 알겠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복사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태양 복사가 있고요, 지구 자체가 내보내는 지구 복사가 있거든요. 자, 우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구름이 흡수할 수도 있고 땅도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지구가 흡수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지구가 흡수한 양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태양 복사 에너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내보내게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중간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태양 복사 에너지한테 받았기 때문에 100% 다 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 받은 만큼 돌려줬으니까. 근데 중간에 온실개체가 있게 돼버리면 이 온실개체가 뭔 역할을 하냐면 일부분은 내보내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얘가 흡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내보내지 않아요. 흡수된 거를 그냥 또 흡수한 채로 내비두냐? 그건 아니고 다시 배출합니다.
그러면 이 양만큼이 지구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또 태양광선이나 들어왔다가 또 하면 요지거리 또 되면은 계속 얘네가 쌓여 안 쌓여? 쌓이면 네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게 온실기체가 많으면 문제가 생겨. 물론 있으면 좋기는 해. 온실기체가 원래 나쁜 놈이 아니야.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사람이라는 그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웃긴 게 뭐냐면 조금씩 있으면 좋은 거야. 근데 너무 많아서 문제야. 이해했어요?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온실개체가 적절하게 있으면 되게 따뜻하고 되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지는데 너무 많아. 온실개체는 이렇게 순환이 되긴 하거든. 근데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지니까 이제 순환이 안 되니까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 그렇게 되면은 그걸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온실 아시죠? 비닐하우스. 비닐도 바깥에서 통관 잘하거든. 나가지 못해. 그래서 비닐하우스 안에 항상 따뜻하게 유지를 하는 거야. 이해가시죠? 자, 온실개체는 되게 생각지도 못한 놈이 온실개체가 있어. 동그라미 친거 뭐야? 수증기. 이쪽을 한 얘기죠. 저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온실개체가 되는 경우는 밑줄 그는 게 좋아. 생각을 못하니까. 근데 봐봐, 이산화탄소는 너무 유명해서 밑줄 안 그어도 돼. 또 메테인도 있고 산화지수, 오존. 자, 오존도 동그라미 쳐. 생각보다 얘도 온실기체야. 오존은 뭐야?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그 다음에 CFC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온실기체가 무슨 형태를 잘 흡수합니까? 자, 암기해주세요. 왜 암기일까? 왜 암기를 할 것 같아요? 지구가 원에서도 나와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참고로 적외선 형태로 내보내요. 지구 복사는 어떤 형태? 적외선. 이거 암기해 주세요. 자, 태양 복사는 어떤 형태? 가시광선. 자, 온실기체가 좋아하는 건 적외선이야, 가시광선이야? 적외선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시광선은 흡수를 못하지만 적외선은 흡수 잘해. 그래서 지구 복사 적외선을 형태로 내보내고 있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하지만 얘는 흡수를 못해요. 이해간가? 꼭 알아주세요. 이거 나와. 지구가 원에서도 나오고요. 디테일하게 나온다고. 이렇게 조그만 글씨 같은 거 잘 봐야 돼. 자, 다음. 영역 시험. 자, 뭐냐면요. 원인이야. 원인이야. 어렵겠어. 온실기체가 많아진 거지. 자,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자, 이산화탄소가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과학이 발달된 시기라서 화석연료를 가지고 에너지를 얻어서 증기기관차를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물질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한 거야. 다양한 기술이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용이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화석연료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지구온난화의 무슨 원인? 주된 원인. 주된 원인이라는 건 너도 나 다 알고 있죠? 다양한 온실개체가 있지만 그 온실개체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그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게 이산화탄소다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CO2를 제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 근데 잘 보면 과도한 산림 벌채를 하게 되면 지구온난화를 더 가속화시켜요. 왜냐하면 산림을 제거했다는 얘기는 식물 자체는 광합성을 하죠. CO2를 제거하는 놈들인데 그걸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광합성량이 감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CO2를 흡수를 못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가축을 사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가축을 사육하게 되면은 뭐냐면 뭐가 돼요? 호흡해요, 안 해요, 쟤네들이? 호흡하죠. 그 CO2 많이 나오잖아. 또 방귀 끼면 메테인이 배출되죠. 메테인도 온실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타노스가 인구의 절반을 죽인 거죠. 알겠어요? 다 알죠. 그래서 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어벤져스에서 나왔던 타노스는 환경운동가예요. 아주 그냥 훌륭한 친구예요. 알겠죠? 개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산탄소 농도가 뭐요? 야, 계급등. 최근 들어서 제일 올라가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자,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 해수면 상승. 자, 저기서 중요한 거 빙하가 녹으니까 상승하는 건 너도 나도 다 알아요. 근데 밑줄 긋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열팽창. 밑줄 긋으세요. 열팽창도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 자체도 열을 받으면 물질 자체는 서로 퍼지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물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물 분자들이 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팽창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한 요 정도 되는 수면인데 얘네가 서로 밀고 하다 보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해수면 상승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 홍수가 잘 나겠죠? 저지대, 침수, 국물도 다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인천 송도 메리츠 메꾼 거죠? 조만간 향후 몇 년 뒤엔 송도가 물에 잠길 것이고 국회의사당 여기도 물에 잠긴대요. 지대가 다 낮은 곳이라서 지대가 낮은 곳에는 향후 몇 년 뒤에는 다 침수될 것이다. 진짜 실제로 그렇대요.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송도는 향후 몇 년 뒤에는 침수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똥값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진짜 그래요. 자, 기상이변. 기상이변은 진짜 예상치도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엘니뇨, 라니냐 기억하시죠? 배웠나요 우리? 아직 안 배웠죠? 아직 안 배웠고 왜 배운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요. 자, 강수량과 증발량이 지 맘대로 변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하다. 홍수, 가뭄, 기상이변, 대규모 태풍. 앞으로도 태풍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올 것이다. 자, 태풍은 수증기의 무슨 열? 은결열이 이제 태풍의 에너지 원이 된다. 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생태계 변화도 일어나긴 하죠. 아무래도 좀 많이 죽겠죠. 못 버티고 많이 죽어요. 요즘 날씨에 식물들 다 죽어요. 태풍 때문에 많이 죽고. 육지와 해양 생태계가 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CO2가 너무 많으니까 바닷물이 탄산수처럼 이제 pH가 낮아집니다. 산성화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해양 생물이 살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자, 댕기와 같은 이런 질병도 많이 확대된다. 질병은 사실 기상 이변하고 좀 관련성이 많아. 왜냐하면 홍수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저지대가 침수가 되면은 사람도 많이 죽을 것이고 가축도 많이 죽을 것이고 더러운 물이 막 뒤섞일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병균이 안 생기겠어?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 자, 한반도의 지구 온난화인데 우리가 이거는 뭘 기억하면 좋으냐면 우리나라 평균 기온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인데 그게 이산화탄소 증가율하고 관련성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원인으로 인해서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한반도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계절의 길이는 뜨겁기 때문에 여름이 더 기간이 길어지고 겨울은 반대로 짧아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봄꽃이 개화하는 시기는요 이제 여름이 되기 전에 봄이 딱 됐을 때 낮 길이가 길어지는 그 순간에 봄꽃이 피는데 그게 좀 앞당겨져 있다는 얘기죠. 좀 빨리 핀다는 얘기야. 벚꽃이 점점 빨리 피고 있어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4월달에 폈던 게 3월달에 피고 3월달에 폈던 게 2월달에 피고 이제 나중에 겨울에 피겠어. 아주 신기한 일이 발생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요 온난 지역이에요. 원래 아열대하고 약간 위에, 아열대보다 살짝 위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아열대 되게 생겼어 지금. 와우. 아열대 지역에 살고 있는 곤충들이 나올 거야 정말. 그리고 아열대에서 살고 있는 열매들이 열릴 거예요. 바나나가 열리고요. 와우, 좀 신기한 일이 발생하지. 야자수가 있게요. 난리 나겠죠?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적도는 어떻게 될까? 초적도가 되겠죠? 안 그래도 더운데 더 더워집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역이 되겠죠. 실제로 지금 너무 덥대요. 적도 장난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서식지가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차가운 게 아니라 이제 따뜻해지기 때문에 난류를 좋아하는 어종이 많아지게 되겠다. 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 뭐겠어? 배출량 줄이면 되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억제를 한다.
화석연료 어디 쓰냐면 화력발전에서 써요. 그 화력발전소를 많이 쓰는 게 좋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대체 에너지원을 찾으려고 아주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재생 에너지죠.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람. 이해하세요? 근데 이걸 왜 많이 못 쓰는 줄 알아? 비싸. 비싸서 문제야. 비싸서. 참 웃기지 않냐? 좋은 건 비싸니까 못 쓴대. 이런 핑계 같은 핑계를 물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최첨단 반도체나 이런 것들 사용하니까 비싸겠지만 그거를 재료값을 줄여야지. 협약을 맺어가지고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안 하고 비싸다고 진짜 장사꾼들이 장사만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니?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식물을 많이 심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산탄소 농도를 낮춰주긴 좋겠고 이런 법을 하겠죠? 파리협정. 이쪽 보세요. 파리협정은 뭐냐면 야 너네 나라 우리나라 우리 모두 이산탄소 농도 감축시키자라고 계약을 맺는 거야. 그러면 계약을 안 맺으면 거기에 벌점을 매겨가지고 벌금 내게 만들거나 이런 게 파리협정이에요. 이거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 그 나라별로 그 기간을 두고선 온실기체 배출량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 기준에 체크가 된 것보다 좀 감축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은 벌금 내는 걸로 지정을 한 뭐 그런 거 내용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기후변화. 빙하 면적이 감소한 지역은요. 자, 빙하는 내가 거울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거울이 없어졌으니까 반사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거울이 감소하니까 없어지니까 반사가 감소한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화산활동에서 대기로 방출된 화산재는 지구 기온을 좀 낮추겠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구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는 기후변화의 지구 외적, 천문학적인 천문학적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간 활동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변화씨. 지지시대는 빙하기 감비기에 방울때 이게 신생제 맞죠? 자, 과거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거 빙하코어 맞죠? 그 다음에 해저 퇴적물은 상관없습니다. 기후 변화니까. 자, 나이테 맞죠? 그 다음에 화성암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땅에 관련된 부분이죠. 자, 온실개체가 아닌 거죠? 오존 맞고 수증 맞고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질소는 아니에요. 그럼 질소가 오존 기체면 너 과자 먹을 때 질소가스 들어있는데 어씨 오존! 이러니?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주요 원인을 설명한 건데 자,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였다. 맞습니까? 자, 한반도입니다. 겨울이 짧아진다. 맞죠? 여름이 길어지고 개나리의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죠? 아열대기가 북쪽으로 확대되는 거 맞죠? 평균 기온 상승률. 자, 이거 중요하거든요. 한반도의 기온 상승률과 지구의 기온 상승률은 누가 더 작나요? 지구가 작아요. 지구는 전체적인 평균이라 작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개인적으로 커요. 그래서 은근히가 작다. 뭐 틀린 말이겠네. 맞죠?